자, 443페이지 한번 봅시다. 17번 테마. 자, 지적 정량의 특성과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올 게 딱 세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 정량의 특성과 대상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지적 정량의 대상 이건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돼요. 자, 지적 정량의 대상은 13개예요. 그래서 이 13개를 외워둬야 돼. 근데 외울 필요도 없어요. 13번만 숙제하면 뭐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놔요. 자,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지적위원회. 그러면 요거 3번과 4번은 연관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지적 정량 부분에 대해서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세 문제를 못 맞추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 그러면 요거 역시 별표 5개 딱 해놓고 자,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요거는 별표 5개. 자, 지적 정량의 적부 심사 절차. 그건 절차와 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3번하고 4번 중에 올해는 어디가 출제 예상이 될까요? 3번, 4번. 번호 불러줬어요. 한번 잘 찍어봐요. 3번과 4번. 올해는 이쪽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자, 작년엔 지적위원회가 출제가 됐거든. 그러면 그러면 1번, 2번, 3번 요 세 개라도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가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자, 공통점이 뭐예요? 지적 정량이죠. 그러면 지적 정량의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 정량의 개념부터 잡으려면 우리가 이제 필지를 생각해 봐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 이렇게 나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분할이죠. 요거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요걸 믹싱하면 지적 정량의 개념이 나와요. 지적 정량은 면적과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정량.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줄 한번 딱 꺼놔봐요.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거기에다 줄 쳐놔요.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정량. 이게 무슨 정량? 지적 정량. 그래서 두 번째 줄 다 끊었고요. 자, 지적 확정 정량, 확정 동그라미. 지적 확정 정량 및 지적 재조사 정량을 포함이 제예요.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을 제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에 딱 포인트를 찾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3번에 가서 지적 정량의 대상 몇 가지라고 써놨죠? 13가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항상 여기 지적 정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항상 이제 요거예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도 모르네 이제.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도 모르네. 그렇죠? 낙지가 들어가면 낙지탕 그러면 안 돼. 연포탕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하나만 딱 조심하면 돼. 그러면 1번에 복구 동그라미. 복구가 들어갔으니까 복구 정량이야. 2번에 신규 등록 동그라미. 그러면 신규 등록이 들어갔으니까 신규 등록 정량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등록 전환이 들어갔으니까 등록 전환 정량. 자, 그러면 4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분할 정량. 5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말소. 그러면 6번은 축척 변경 정량. 7번은 등록사항 정정. 자, 8번을 조심해야 돼. 8번을. 자, 지적 확정이 들어갔다. 확정 정량이 아니라 확정. 거기 행강편 쳐놓고 도시개발사업 줄 쳐놔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지적 확장 청량이야. 그걸 조심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자, 9번은 뭐가 들어갔죠? 검사 청량이야. 자, 10번과 관련돼서 기초 청량이 나오네. 그러면 기초 청량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기준점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래서 요 기준 동그라미. 그래서 기준이 들어갔다. 기초 청량이 되는 거예요. 자, 15번과 11번과 관련돼서 경계하고 복원이 들어가서 그래서 경계, 복원, 청량. 그럼 12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현황. 그래서 현황 청량이 돼. 요거는 32회 때 2.5점짜리가 되고요. 자, 13번과 관련돼서 지적 재조사 줄잖아요. 그럼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서 무슨 청량일까요? 지적 재조사 청량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심할 거는 그러면 봐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복구가 들어가서 복구 청량,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청량, 직목 변경이 들어가서 없어요. 그게 바로 시험 문제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즉 경계 복원이 들어가서 경계 복원 청량, 현황이 들어가서 현황 청량, 합병이 들어가서 없죠. 합병 청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번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자, 그러면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개 정도를 한 3개 정도를 한번 써보자고요. 자, 첫 번째 1. 자, 지적 정량의 구분. 자, 지적 정량의 구분이라고 써놓고 구분 동그라미 써놓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지적 정량 몇 개죠? 13개죠. 그러면 기초 정량 하나와 세부 정량 12개. 그래서 합치니까 몇 개? 13개.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의 구분은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출제되고 있거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자, 검사 청량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경계 복원 청량 어때요? 경계 복원 청량이 있던 경계를 복원하는 거죠. 실제 청량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거든. 자,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도 실제 청량을 안 하거든.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지금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어제도 있고. 그래서 현경이. 자,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래서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현이 뭘까요? 현황 청량. 경이 뭘까요? 경계 복원 청량이 돼. 자, 다음 중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경이. 이렇게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거는 32회 때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2개.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하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지적 소관층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선생이 돈 많아요? 학생이 돈 많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선생님이 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여기 봐봐요. 자, 지난번에 이제 뭐예요? 옛날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자, 구 선생이 뭐예요? BMW 타고 다닌다. 그랬더니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구 선생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아봐요. 자, BMW라는 것은 뭐예요? 벤츠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읽어봐요. 버스, 메트로, 워킹이라는 소리예요. 이 공인중개사 시장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말이 많은지. 제가 뭐예요? BMW 타고 다니니까 구 선생이 BMW. 우리 선생 중에 BMW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한 분 계셔요.
그 집안은 돈이 많아. 진짜 많아요. 딱 한 분이 있어. 한 분이 있고요. 뭐 BMW 타고 다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요걸 했더니 또 말이 와전돼 가지고 자, 그럼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이걸 이야기했어요. 제 재산이 1,000억 있다고 그랬더니 뭐예요? 재산이 1,000억 있다고 그랬더니 또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혹시 자 90인가 구자 뭐예요? 자 LG하고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연결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게 뭐예요? 자 강의를 20몇 년 해봤더니 뭐예요? 명예는 조금 있어요. 명예. 근데 뭐예요? 빚은 좀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은행 가서 돈 꿀 능력은 돼요. 그래서 돈도 조금 있기는 해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요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요 일이 뭘까요? 이게 건강이야. 건강. 그래서 건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을 해야 돼요. 자,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족, 명예, 돈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와전이 돼가지고 부선생이 1,000억 가지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소리야.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중개사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자, 우리 올해 이제 뭐예요? 올해 슬픈 일이 하나 있었죠. 모학원의 원장님이 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 살이 아래인데도 돌아가셨어요. 이게 원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저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통 스트레스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뭐예요? 자, 피곤해서 뭐예요? 낮에 낮술을 더 먹고. 자, 수업 끝나면 뭐에다 술을 더 먹고. 그러자 술로 피곤을 때려봤더니 갑자기 몸이 살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 검진을 받아봤더니 뭐예요? 재수 없이 뭐예요? 암이래요. 암. 암도 무슨 암이에요? 말기암이래요. 말기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피곤하고 그러면 자기가 건강 검진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갔더니 말기암이라니 뭐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자,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돈이 많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 써봐요. 자, 그러면 지적 재조사 측량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어. 그러면 써요. 지적 재조사 측량. 측량. 자, 또 하나 잡을 거는 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 성한층은 선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숙제 검사는 그러면 누가 해요? 선생이 하죠. 그러니까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검사 측량.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잖아요. 재검의. 그래서 재검의는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32회 때 출제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적 측량의 대상을 잡을 때 지적 측량의 구분은 기초 측량 하나, 세부 측량 12개. 그래서 합쳐서 13개. 자,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현경이. 현경이는 이쁘니까 다 통과야. 자,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그래서 재검의. 재검의는 뭐예요?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면 작년이죠. 32회 때 올해 33회니까 이게 자꾸 뭡니까? 세월이 올해 끝나야 되는데 작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네. 자, 그럼 32회 시험이 바로 요거예요. 자, 담정 나열한 것 중에서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두 개 읽어봐요. 재검의. 그러니까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의뢰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18번 테마로 가봐요. 지적 측량의 방법 동그라미. 자, 그래서 1번의 지적 측량의 방법 가서 방법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자, 측량 도구라고 써요. 거기 1번 지적 측량의 방법에서 가로 열고 측량 도구. 자, 그러면 자, 시험은 뭡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음 봐봐요. 자, 다음 사진을 보고 지적 측량의 방법이 어떤 거냐 이런 거는 출제가 안 돼. 지적 측량의 방법에는 요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잡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팽팽해요, 안 팽팽해요? 팽팽하죠. 이걸 평판 측량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1번 그래서 평판 측량. 자, 요즘은 뭐예요?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전자를 갖다 대. 그래서 전자평판 청량 도구라는 거야. 그래서 전자평판 청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평판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에 살을 붙여요. 뭐라고 써놨죠?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자, 3번과 관련돼서는 3번, 동그라미 3번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별표 하나 해놓고 요거는 자주 출제가 돼요. 자, 경자 동그라미잖아요. 경자 밑에다 도라고 써요. 도. 자, 위자 동그라미 쳐서 이도라고 써요. 이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지구본이에요. 지구본. 혹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지구본을 한번 봐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거는 경도가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도가 돼요. 그러면 경도가 이도가 만나서 뭐가 나와요? 좌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경위의 청량, 요거는 좌표를 정하는 청량 도구 이름이야. 그러니까 경도 이도 밑에다가 그러면 경위의 청량 방법 옆에다가 좌표라고 써요. 좌표. 자, 그러면 어젠가 그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좌표가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지적 공부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게 바로 경위의 청량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위라는 것은 경도, 이도, 좌표를 의미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여기 봐봐요. 요거 뭐예요? 사진 찍죠. 여기 사진 청량이야. 자, 그러면 자, 강파를 쐈어요. 강파기 청량이 돼. 전파를 쏴서 전파기 청량이 되고 하늘에서 인공위성을 찍어서 이성 청량 방법이 돼. 그래서 이거는 청량 도구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되는 것은 요러한 방법이 있다. 요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봐봐요. 지적 청량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럼 10중 8구 10명 중에 9사람은 뭐를 찍을까요? 예, 그렇죠. 이성 청량을 찍겠죠. 이성 청량이 아니라 뭐요? 바로 전자평판 청량. 그거 하나 딱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경도와 이도를 만나서 뭐예요? 좌표. 그래서 좌표를 정하는 청량 도구 이름이 무슨 청량이냐? 경위의 청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 지적 청량의 구분 동그라미. 그러면 구분과 관련돼서 기초 청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초 청량 줄쳐놓고 그러면 기초 청량과 관련돼서 오른쪽 가봐요. 방가로 2번 나와 있어요. 2번과 관련돼서 지적 기준점 줄쳐놔요. 지적 기준점. 자, 지적 기준점에서 기준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초 청량이 되거든. 그러면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3개를 딱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놔요. 자, 이건 이제 뭐 쓰면서 설명을 하지 말고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형님들이 형님님들이 자, 몇 개를 쓸 건지 예측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 그 옆에 3개를 쓸 거니까 여백 확보를 딱 계획을 잡아보라고. 자, 첫 번째. 자, 지적 삼각점이라고 써봐요. 쓰기 싫으면 밑에다 줄을 딱 꺼놓고요. 지적 삼각점. 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자, 지적 도건점. 이게 바로 지적 기준점이야. 자, 지적 기준점은 3개가 있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이 있어요. 자, 오늘 뭐예요? 수업 끝나고 나가실 때 보도블록을 좀 봐요. 근데 오늘 보도블록은 못 보겠네요. 왜 그래요? 눈이 쌓여서. 그러니까 눈 녹을 때 보도블록에 뭐예요? 다 박혀 있어 이게.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그럼 지적 삼각점은 몇 킬로에 찍혀 있어요? 2km에서 5km 찾았어요. 지적삼각 보조점은 몇 킬로? 1에서 3km로 보도블록에 다 박혀 있어. 그럼 지적도건점은 얼마예요? 50에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지적도건점은 그러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지적도건점. 지적도건점은 보도블록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50에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게 되네. 그러면 지적도건점이 많이 박혀 있을수록 토지 가격이 비쌉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걸 예측할 수 있어. 그러면 토지 가격이 싼 땅은 뭐예요? 지적 도관점이 300m 간격으로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요거 점을 한번 빼볼게요. 점을 바꿔서 청량으로 바꿔볼게요.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관 청량. 이걸 무슨 청량이라고 그래? 기초 청량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즉 기초 청량이라는 거, 그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고요. 요번 달 것에 자 가로 2번에 세부 청량 줄쳐 놔봐요. 세부 청량. 자 세부 청량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 대상 중 기초 청량을 제외한 모든 경우를 받는 무슨 청량이다? 세부 청량이다. 그러면 지적 청량의 구분은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두 개 구분이 된다. 이 정도만 이번 달 것에 잡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445페이지와 관련돼서 19번 한번 봐봐요.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네요. 지적 청량의 무슨 절차? 의뢰 절차가 나오네. 자 지적 청량의 의뢰와 관련돼서 지적 청량의 의뢰권자가 나오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사업 시행자, 토지 등 대의 신청자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로 2번을 한번 갑시다. 가로 2번. 자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지적 청량 의뢰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거기 지적 청량 수행자 줄 한번 꺼놓고 그러면 그 옆에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놔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는 자 두 개를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써봐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고 그래요?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우리 뭐예요? 전신이 뭐였을까요?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누가 좋아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정보 좋아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보만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 깜빡 죽어. 그래서 명칭이 공간정보,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청량을 의뢰 동그라미. 자 의뢰는 누가 되어져?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한다라는 거. 자 2번과 관련돼서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에 의뢰할 수 없다 동그라미. 그러면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까 암기코드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검사청량에서 자 지적재조사청량에서 제. 그래서 2번 앞에다가 써요. 아까 이야기했던 한 번 더 써봐요. 바로 재검이. 자 재검이는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뭐예요? 재조사 청량, 검사 청량. 그래서 그거 자 32회 때 출제가 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뒷장과 관련돼서 쭉 해서 특히 3번을 우리가 보도록 해요. 3번 보기 전에 2번도 자주 출제되네. 자 지적청량 수행계획서의 제출.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을 의뢰를 받을 때 청량기간, 청량일자, 청량수수를 기재한 지적청량 수행계획서 줄쳐놔요. 지적청량 수행계획서를 그러면 다음날 행강편 전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행강편 전할 거는 지적소관청. 다음날 지적소관청 두 군데를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자 그러면 다음날과 관련돼서 보죠. 다음날을 두 자로 번치면 뭘까요? 한자로 번치면 이길. 그렇죠. 요 다음날을 당일이라고 장난을 과거에는 많이 쳤었습니다. 다음날까지. 그러면 3일날까지 3일 전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날까지. 자 시도지사한테 제출합니까?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 요 자리를 시도지사로 여러 번 반년을 또 친다고. 그러면 그 위에 지적청량 수행자의 제출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요거는 또다시 자기가 한번 써봐야 해. 자꾸 써봐야 돼. 그러니까 PPT는 자기가 안 쓰니까 실력이 안 늘어. 정리정돈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뭐 수업을 하는데 오전에 부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자꾸 물어봐요. PPT를 쓸 겁니까? 자, 판서를 할 겁니까? 그랬더니 자, 좋은 호응은 요즘 또 세대가 자꾸 바뀌고 있어. PPT보다는 또 판서가 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굳이 PPT 쓸 필요 없습니다. 어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제 오전에 강의할 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게을른 사람은 PPT가 좋고 부지런한 사람은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취향인 것 같아요. 취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지적청량 수행자의 제출 옆에다가 요거 또 써봐요. 맨날 밥만 먹으면 써보는 거예요. 자, 아까도 써놨으니까 봐봐요. 모든 토지 누가? 자,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자,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여기 볼까요? 그러면 청량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몇 필지죠? 한 필지. 이렇게 나눴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면적, 경계, 좌표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그럼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에 제출한다. 여러 번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요거에서 나오는 파생 원리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 그럼 결론적으로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이러면 X야.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 26회 때는 단독 문제로 들어가서 2.5점짜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이걸 외우라고.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 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지적소관청.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우리가 줘야 돼요. 생각할 시간을. 그러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강만 들은 사람은 PPT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픈은 왜 옵니까? 직접 자기가 써보고 냄새를 맡기 위해서 온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책 냄새도 맡아보고. 그래서 오페의 장점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오페의 장점이 생각을 할 수 있고 화면에 팍팍. 그럼 봐봐요. 인강은 4시간을 들어요. 4시간을 우리가 지금 수업을 3시간 했으면 인강은 몇 번을 들어야 돼요? 4번, 3, 42, 12시간. 그러니까 4번을 들어야 머릿속에 좀 잔류한다는 거야. 근데 오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픈은 한 번 듣는 거하고 인강 4번 듣는 거하고 맞먹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수업을 여기 지금 참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지런하다라는 거야.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인강 듣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딱 해요. 딱 앞에 한 일주일은 이렇게 듣고 있어. 그다음에 2주차는 이래요. 3주차는 그냥 이러고 자요. 그러니까 효과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효과가 오프라인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 그러면 다음 날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거기 청량의 실시와 청량 결과의 결정.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은 1번만 한번 해보자. 1번. 자, 1번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검사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청량 기간은 줄 알아요.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3일. 당연히 4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모의고사 3, 4월 달에 자주 출제되는데 다음 중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틀린 설명을 골라라. 청량 기간은 4일, 검사 기간은 5일. 그거 틀린 사람은 내가 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생각을 전부 안 한다라는 거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자, 정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요 4자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요거 4일,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말을 그렇게 자꾸 외우려고 눈 감아서 외우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이다?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래서 요 4자하고 매치를 좀 시켜달라는 것. 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요번 3번의 동그라미 1번과 관련돼서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가보죠. 4번과 관련돼서 자, 시도지사 또는 지적성원청의 지적정량 성과를 검사.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행강편잖아요. 경계보건정량과 현황정량은 뭐 된다? 제외된다라고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자, 거기 이제 또다시 우리 암기 코드를 하나 딱 적어놔요. 자, 현경이를 다시 한번 잡아놔요. 자, 현이 뭐예요? 현황정량, 경계보건정량. 그러면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이쁘면 뭐의 용서가 되죠. 그러면 현경이는 검사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적정량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오른쪽 가서 자, 지적위원회 및 지적정량 적부 심사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자, 지적위원회가 먼저 나오네요. 그러면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하나 써놔볼래요? 자, 지적위원회 옆에다 이렇게 가로 열고 동그라미 1이라고 써요. 자, 지적위원회는 거기만 대표적으로 상설기관이야. 자, 축적변경위원회는 비상설기관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상설기관. 두 번째. 자, 심의 얼결기관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옆에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딱 써봐요. 자, 지방지적위원회와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와 있거든. 그러면 지방은 뭡니까? 요거는 시도라고 써요. 자,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를 둬요. 요거는 그러면 적부심사일까요? 재심사일까요? 적부심사.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자, 적부 재심사라는 거예요. 재심사. 자, 그러면 항상 요번 달 것에 요거 이제 잡고 가야 돼. 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다. 읽어봐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 그래서 적부심사. 여기에다 써요. 하나 더 추가해서 적부심사만 합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자, 적부 재심사예요. 재심사 등이라고 하나 써요. 등.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요번 달 것에 잡자고요. 봐봐요. 저처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만 어디 시도.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적부 재심사 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2심이죠. 심사와 재심사야. 그러니까 뭐만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 때 지방이냐 중앙이냐 꼭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요. 밑에 가서 그러면 줄 한번 닦아놔요. 자, 지적위원회 중앙 동그라미, 자, 지방 동그라미. 그래서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시도. 자, 시도.
자, 그래서 5인 이상 10인 이내에 줄쳐놓고, 자, 그러면 임기는 2년이야. 근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제외되는 거예요. 임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뭐예요? 그 밑에 국장 동그라미잖아요.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야. 자, 그러면 국장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담당 국장으로 10년 재직해서 임기가 몇 년? 10년이죠.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어.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그걸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제외를 포함으로 얹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재직 기간이 임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어. 그래서 재직 기간. 만약에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30년을 재직해서 그러면 뭐예요? 위원장을 30년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가 바로 2년이라는 거. 그렇게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기능과 관련돼서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의 기능과 관련돼서 지적기술자 양성 방안, 지적기술자의 징계, 지적정형 기술의 연구 개발, 자, 토지 등록 의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들. 그는 지적정량 적부 거기 재심사 그게 행간편잖아요. 재심사. 자, 재심사. 항상 재심사 그러면 어디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적부심사면 또 까먹었다. 지방지적위원회. 자, 여기 한번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이번 다과서에. 자, 시도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만. 중앙지정 국토교통부 어디에 적부 재심사 등. 그러니까 항상 지방이냐 중앙이냐 이걸 확인하는 연습을 이번 달과서에 정해 두셔야 된다라는 건.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지적정량의 적부심사 절차 거기서 그거 별표 5개 해놓으세요. 올해는 그쪽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거기 뒤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448페이지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쓰고 오늘은 적부 심사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청구인.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딱 써봐요. 자, 왔다 갔다 이제 한번 해보자고. 왔다 갔다. 자, 자, 청구인 그러면 요 앞에다 3개를 딱 써요. 자, 청구인은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정량, 수행자. 자, 얘네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지적정량 수행자 줄잖아요. 그럼 지적정량 수행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고요. 자, 시도지사를 청구인이 이제 시도지사를 이렇게 화살펴놓고 이렇게 화살펴놔요. 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거는 적부심사일까요? 재심사일까요? 적부심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해부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써놔요. 해부 30일이 되는 거야. 자,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해부 30일.
자, have 30일이야. 그러면 지방지정에는 이제 지방지정위원회 이제 해부를 했어요. 30일 이내에 해부를 해줘서 그러면 지방지정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심의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60일이라고 써요. 그래서 심의 의결 60일, 의결 60일. 자 중대사항은 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일 연장, 중대사항은 연장 30일이야. 자, 그러면 이제 심의 의결을 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줘요? 자,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자, 지체 없이 송부를 해줘. 빨리 보내줘야 되겠죠. 지체 없이 송부를 해주고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청구인에게 이렇게 해서 자, 통지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요. 자, 청구인이 이제 불만이 없어. 그러면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게 보내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지적정량 적부 심사 절차야. 근데 뭐 우리 외울 게 뭐 있다고? 근데 자기가 그러면 자 32회 때 요걸 봐봐요. 다음 중 옳은 걸 고쳐라. 요거 해부가 며칠이 60일로 장난쳤고요. 심의 의결 며칠이 60일, 30일로 장난을 쳤고요. 자, 송부 뭐 읽어봐요. 지체 없이 송부해 주죠. 자, 통지는 며칠이 7일. 그래서 이게 옳은 정답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숫자만 외우지 말고요. 숫자를 감각적으로 해서 요걸 외워야 돼. 자, 봐요. 시도지사를 읽어봐요. 거쳐.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해부 며칠? 30일. 심의 의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불만이 있다면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제 보내는 거야. 재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달 것은 적부 심사 절차만 이렇게 잡으면 돼. 나머지는 똑같아. 숫자와 관련돼서. 그럼 앞에 가서 그러면 오늘 이제 줄 한번 꺼놓고 오늘 마칠까 생각 중입니다. 자 447페이지 하단부로 가봐요. 자, 가로 2번에 1번에 지적정량 적부 심사 청구 찾았어요. 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찾았죠.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요거 하나 추가를 해놓으라고. 누구도 청구할 수 있다. 지적정량 수행자. 자, 일부러 좀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해서 필기를 좀 하라고 덜 지겨울까봐. 자, 시도지사를 거쳐 동그라미 거쳐. 자,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이러면 틀려요.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방지적위원회. 자, 동그라미 3번에 거기 끝에 가서 해부 30일. 그러니까 30일 해부 그러지 말고 해부 30일. 그러니까 거기 가로 안에 있죠. 동그라미 2번 밑에서 두 번째. 다시요. 해부 며칠? 30일. 다시 해부 며칠? 30일.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심의 의결 60일, 심의 의결 60일, 연장 며칠이에요? 그 밑에다 써요. 30일이라고 써놔요. 자, 지체 없이 송부. 그래서 지체 없이 송부 다 나와 있죠. 자, 뒷장을 넘겨봐요. 통지 며칠? 7일. 그래서 통지는 7일이라는 거 잡고. 자, 재심사 청구 기간은 며칠이다? 90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잡고 오늘 마칠까 생각 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 해부 30일. 자, 여기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그러니까 요걸 싹 연결해 놓으면 요게 절차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본서에서는 핵심 이론서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정리정돈을 해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데나 찍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자. 선생님 어차피 뭐예요? 또 까먹을 텐데 까먹을 때는 까먹을 때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한 거는 아니는 겁니다. 자, 여기 며칠? 여기 30일, 7일, 30일, 지체 없이 60일 그렇게 해두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힐 근거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 자 그러면
자, 오늘 뭐 눈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혹시 요 앞에 나갈 때요, 길이 좀 미끄러워요. 저도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서 저기 앞으로 이쪽으로 나갈 때 이쪽으로 나가면 뭐에 덜 미끄러워요. 근데 저쪽하고 이쪽은 미끄럽습니다. 큰일이에요. 타박상하면 빼도 빨리 안 굳어요. 하여튼 조심해서 나가시도록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